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고속버스 타고 열심히 달려서 왔어요.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또 학생들이 쭉 같이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벌써 졸린 거 아니죠? 그치? 얘들아 벌써 졸리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네네. 적극적인 리액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리액션 하는 친구 자꾸 쳐다보게 돼요. 맞지? 그치? 막 이렇게, 그쵸? 그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죠? 이러면은,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유, 이뻐라. 네. 자, 잘 나왔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쪽 보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얘들아? 분발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1이잖아요. 그쵸? 드디어 고등학생이 돼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미리 한마디만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잘하던 친구들,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달라질 수 있고요. 잘 못하고 있고 좀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 화끈하게 성적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예비 고1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고민들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학습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학습법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느 고등학교로 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죠? 뭐 자사고 특목고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반고 어디를 배정받을까에 대한 긴장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어느 고등학교 갈지 마음에 정리가 되었나요? 아직 몰라요? 네, 그 배정 나올 때 긴장되던 거 막 기억이 나는데, 네? 뭐라고요? 어디 갈지 마음이 있어요. 맞게 들은 거 맞죠? 네. 일반고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해야 할까 보다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결국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학습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3년 동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놨었으면 고등학교 가서 훨씬 편할 텐데 나 왜 그랬을까 하는 작은 고민, 그쵸? 이때는 그래도 내가 왜 그랬을까가 좀 작아요. 세 번째로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할 분량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학교 때 복습할 거 3년치가 있죠. 고등학교 앞으로 3년이 있죠. 그렇죠? 할 거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입학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분량에 비해서 시간은 없어요.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 사실 이 고민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변하는 것들, 있을 수 있는 고민들 첫 번째. 고1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 따라갈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학교 때는요. 조금 놀다가도 중간고사 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면 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전에 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 후에 영향을 계속 끼치는 느낌이 있어요. 또는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비해서 분명히 고등학교 가면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험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때에 비해 고등학교는 결국은 대학교 입시라는 내용이랑 연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등급이 나오게 되고 등수가 나오게 되고 이런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100점 맞는 세상은 너무나 원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성적처럼 나오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한 번 더 등장해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아까 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면서 할 것들을 정리하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겨울방학이라는. 그쵸?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고1이 된 이후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냐면 중학교 복습 3년치,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예습, 친구들이 어디까지 나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스케줄이 빡빡해져요. 그쵸?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1교시부터 쭉 학교 수업 들어야 되죠. 학교 끝나고 나면 자율학습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내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라고는 생각하는데 막상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고 공부랑 멀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쵸? 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자, 일단 고등학교 학습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갑시다. 여러분들 yes or no예요. 고등학교 공부법은 특별한 것이 있나요? No? 맞아요? 네, 없습니다. 오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대답은 다 no 아닐까요? 그죠? 자, 어쨌든 고등학교 공부법은 특별한 것이 있을까? 사실 저는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던 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시기에. 뭔가 고등학교 공부법은 달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법에 대한 고민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잘 안 하죠. 그죠? 고민과 공부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 사실은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도요,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하고 까먹고 그럼 될까요? 아니죠. 그쵸? 개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학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일단 공식들을 막 그냥 암기하고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그쵸?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내용 그대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개념을 정말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 중학교 때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요도가 조금의 그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때죠. 개념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쓱 읽는다?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들 다 증명 내용도 보고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그 개념을 그냥 눈으로만 쓱 스캔하는 게 아니라 내용들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들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냥 문제 풀고 답만 체크 오케이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어때요? 문제풀이 하면서 그 과정을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개념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랑 연관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 다 똑같아요. 개념 제대로 알고 문제풀이 제대로 풀고 중학교 때랑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도. 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나가야 되는 건 맞겠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신은 학교 수업, 수능은 지구력이라고 선생님 적어놨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신 준비는 해야 되고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혀요. 시간이 부족해요. 내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나 또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자, 내신과 수능 내용이 완벽하게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신은요. 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그랬죠. 그죠?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죠. 그 시간들 잘 쪼개서 공부하면 내신 걱정 안 해도 돼요.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다르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중요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별표 쳐놓고 열심히 봐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수능이라는 쪽으로 더 연결이 되어 갈 거예요. 더 제대로 봐서 내신 공부한 것들을 수능으로 끌고 가야 되죠. 수능은 지구력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이 중요했다면 고등학교 가면 그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라는 게 들어가요. 들어봤어요? 수능처럼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침 먹고 학교 가서 시험 보고요. 점심 먹고 또 시험을 보는 그런 모의고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학력평가라고 많이 불려요. 여러분 고1 들어가면.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누적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공부지만 기간의 차이만 쭉 가져가는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죠. 내신과 수능 준비는 완벽히 다르다? 절대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내신은 여러분 범위가 있죠. 그죠? 1단원, 2단원 뭐 이렇게 그렇죠. 수능은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좀 연결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운 내용들이 고2 때에도 영향을 받죠. 누적해서 들어가니까. 내신 내용이 쌓이면 그게 결국 수능이 됩니다. 수능 내용은 그럼 다른가? 아니에요. 수능 내용은 그걸 세세하게 잘라내면 결국 그 내용이 내신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나는 내신형, 나는 수능형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니에요. 내신 잘하면 수능, 모의고사 잘 받을 수 있고요. 모의고사 잘 받는 친구들은 내신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되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 제대로 열심히 해나가면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겠죠? 다만 내신은 범위가 있고 수능은 그걸 누적해서 간다. 조금 더 지구력 있게 끌고 가면서 공부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아요? 선행학습이 살 길이다. 선행학습 많이 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마요. 사실은 이 시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가장 많이 부담스럽게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선행 이야기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려와요. 뭐 나는 고1 수학 다 끝냈어. 고2에 배울 내용들 뭐 수학원, 수학2 다 끝냈어. 미적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막 들려오거든요. 막 흔들려요. 난 아직까지 중학교 내용 복습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나? 자, 선생님 전문가예요. 수학, 그죠? 절대로 선행만이 살 길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래성 쌓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중학생인데 지금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고3 내용까지 옆에 친구가 다 끝냈대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차를 받거나 학원에서 내용을 들었거나 내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그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지 옆에서 이거 한다더라 싶어서 이것도 찔끔 저기도 찔끔 요것도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선행만이 살 길 절대 아니에요. 자, 누적학습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조금 반복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범위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 3년치의 공부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니까 그렇죠. 누적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진도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2 때 배울 내용을 지금 끝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2 때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내용 현재 잘 메꿔 놓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선행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현재까지 해놓은 내용들을 여러분 고3이 돼서 메꾸려고 하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부분 못 찾아요. 어디가 부족한지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반, 바닥, 그죠? 이거 쌓아가기에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누적학습을 위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미리 지금부터 해나가세요. 절대로 선행에 현혹되거나 선행해야 된다는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데, 그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 그쵸? 그리고 기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출 뭐예요? 기출이 뭘 기출됐다는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되게 많이 듣게 되는 단어예요, 기출. 뭐냐면 수능 문제들,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 이런 거 있죠.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들, 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내신 내용에서도 중요하게 쓰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기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능 기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1 때에도 학력평가를 본 기출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된 것들. 그 내용들을 같이 봐주세요. 여기서 질문. 얘들아, 개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요.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끝나는 걸까요? 개념 끝, 그 다음 문제풀이 끝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왔다 갔다가 같이 돼야 돼요. 개념 쭉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를 해주세요. 기출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 풀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잘 풀리나요? 잘 안 풀려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부족한 부분들 개념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단계가 많이 쌓이다 보면 촘촘하게 바닥이 메꿔져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요 실전 대비라는 내용은 여러분 시험 때 다가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는 모의고사 이제 보게 되잖아.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 맞는 시간제서 공부하고 시간제서 풀이하고 실전 연습하는 거 요렇게 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요,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굵직한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잘 보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한 번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수학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위에 선배들부터. 맞아요? 근데 수능 형태는 여러분들과 또 위에 선배들이 다르게 봅니다. 요 내용 잘 봐놔야 돼요. 여러분들 현 중3이죠, 그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형, 나형 뭔지 알아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던 그 가형, 나형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부터는 다시 폐지가 됩니다. 없어져요. 그쵸? 선배들이랑 다르게. 대신에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 1, 그죠?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이거 언제 배운다고 되어 있죠? 일반 선택 노란색 글씨 보면 수학 1, 수학 2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공통 과목 수학이 뭐냐면요.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울 내용이에요. 얘들아 여긴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1학년 때 수학 배우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요.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배워요. 수학 1, 수학 2까지는 모두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모두가 수학 1, 수학 2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세 가지는요. 일반 선택의 미적분, 확통이 있고요. 진로 선택의 기하라고 있습니다.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저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되는 학과가 또 연관이 될 겁니다. 아직 그 부분은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과 쪽 계열, 이학 계열, 공학 계열 가고 싶은데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 저 분홍색 글씨를 벌써부터 고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노란색 글씨들을 고민해 주세요. 수학 1, 수학 2.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능 내용에는 수학 1, 수학 2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공통 과목에 있는 수학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이런 거죠. 이미 고1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범위로 안 나와요. 이런 뜻이에요. 고1 때 배우는 수학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랑 같이 이미 여러분들 바탕으로 알고 있으니까 범위에 굳이 넣지 않을게요 라는 뜻이거든요. 저 수학 고1 때 배우는 내용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고3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학년 때 수학 열심히 할 거리예요. 1학년 때 수학 열심히 할 걸. 저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공통과목 수학 저것이 발목을 잡아서 수능 때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1, 수학 2부터는 수능 범위니까 고3 때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 공통 과목에 있는 수학은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다가올 그 과목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지금 주무시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깨우지 말고요.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꼭 찍어가도록 하세요. 미리 띄워줄게요. 뭐냐면 찍어 가세요.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중학교 수학 복습해야 되는데 중학교 수학을 복습해야 되는데 어디를 복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자, 이 내용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 3년치 책 다 꺼내가지고 언제 복습해요? 여기 내용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곱근 루트 있던 거 기억해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지수라는 이름으로 지수 함수 이런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때 되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알고 있죠? 모르면 복습하고 오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내용들 다 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제곱근 내용 그 다음에 방정식 1차,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이런 거 기억해요?
그 내용들 고등학교 가서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봐두셔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연결되는 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기억해요?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 계산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 같이 봐두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문자화식에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발목 많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같이 연결이 되죠. 저기 있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방정식에서 함수 이렇게 연결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같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저 함수 내용들 완벽하게 수학 원 가면 연결이 돼요. 어떤 거요? 원이요? 원에 대한 내용은요. 선택에 따라 다른데요. 기하를 선택하거나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섞여 나오기는 하는데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도형과 관련된 성질들. 그 내용들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원이라고 하면 중심이랑 반지름 정도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기하 파트에서 그래서 원은 뺐고 피타고라스 당연히 알 거고 삼각비는 아셔야 돼.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수학과 연결된 내용들이거든요. 삼각비라고 기억나요? 네, 사인 코사인. 그 내용이 새로운 교육과정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저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제일 속상한 단원이 저긴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는 단원 들어가면 다들 수학을 포기해요. 너무 어렵다고. 그게 지금 중학교 때의 삼각비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이 되게 크거든요. 저 내용들을 그냥 편안하게 사인, 코사인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수학 원 내용 들어가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들 복습을 당장 해주세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 말한 내용들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것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가도 헷갈리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진짜 나의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는 노트 있죠? 거기다가 내가 모르는 수학 개념들은 적어두세요. 원이 만약에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 적어놔도 좋아요. 나한테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그러면 그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헷갈릴 때 다른 거 찾아보지 않고 지금 내 노트만 찾아봐도 돼요. 엄청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모르는 내용들 개념 노트로 정리해두세요. 단원 상관없어요. 그냥 쭉 적으셔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제풀이라는 걸 제대로 하게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에는 특히나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EBS에 가서도 보시게 되고요. 그렇죠? 자, 해설을 보든 강의를 보든 아니면 문제집을 답지를 보든 문제풀이에 대한 도움을 꼭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채점해요. 틀렸네. 실수했구만.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요. 자, 나는 학습을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채점했고 틀렸다고 한 거 표시만 했고 답지가 공부한 거거든요. 무조건 하고 문제풀이에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해가 됐으면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수학이 늘고 싶다면 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풀어보셔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자,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 특히 하루의 시작을 수학으로 하세요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 뭐냐면 싫어하는 과목이 결국 여러분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순서에서 밀려요. 그럼 내가 계획한 내용에서 맨 끝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루에 내가 계획한 내용을 끝내지 못하면 계속 수학은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떤 친구들이 많이 있냐면 고민 걱정 많이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성적이. 이런 친구들 특히나 더 시작을 수학으로 해주세요.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한 문제 풀어도 좋아요. 10분의 여유가 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때 학교 끝나고 아니면 자습을 시작할 때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이럴 때 수학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순서만 바꿔줘도요. 수학 성적이 쭉쭉 오릅니다. 자, 이제 수학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보편적인 쭉 다른 과목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국어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보아두셔야 되는데 그냥 쭉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독서 문학은 공통으로 있고요.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택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국어 공부법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국어는 많이 풀어보고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어휘 노트라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요. 비문학 파트에서는 어휘 노트를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나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 형태들이 있어요. 그
수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시, 소설, 수필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을 읽고 스스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 감상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1학년이잖아요. 많이 읽어두시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쭉쭉 넘어갈게요. 자, 단어. 영어 선생님들 단어 강조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매일 단어를 보는 건 진짜 중요한데요. 일단 항상 교복 주머니에 이렇게 단어 적어놓은 걸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무조건 영어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수능에 나오는데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면은 독해가 쭉쭉쭉 잘 됩니다. 그리고요. 이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입학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쓱 읽고 답만 찾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는요. 진짜 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번역하듯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많이 하지 마요. 한 지문 정도?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만 해석하듯이 번역하듯이 해석하는 연습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 있는 겨울방학에 이런 내용들 봐두시면 좋아요. 자, 탐구 파트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탐구가 뭐냐면 사회과학이에요. 거기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어요. 즉 여러분들은요. 사회 과목에 있는 걸 한 과목, 과학 과목에 있는 거 한 과목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과학 과목 2과목 선택해도 좋고요. 사회 과목 2과목 선택해도 좋아요. 단 이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과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과목 선택도 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탐 공부법부터 같이 보면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뭐냐면 과목 공통적인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 공부 가장 기본 뭘까요? 개념 내용, 그죠? 개념 학습, 문제풀이. 복습 쭈루룩 해나가는 거죠. 사회과학은 여러분들이 사실 사탐, 과탐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이후부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서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돼서 고민될 때 아마 보시게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평가원 문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문제라는 거고요. 역사에서 뭐 표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당연하죠. 그쵸? 다 똑같이 개념, 기출, 그리고 노트 정리 얘기입니다. 자, 과탐 마찬가지. 물화생지 뭐 이렇게 불리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진로랑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쵸?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1, 2라고 되어 있는데요. 2 과목이 뭐냐면 심화예요. 더 어렵게 가는 그것도 생각하시고 자, 과탐도 특징은 뭐예요? 개념 학습, 공식 이해. 그쵸? 수학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탐의 경우에는 개념 공부하시고 공식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내용들 정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탐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사과탐이 이 탐구 과목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내가 어느 쪽의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두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EBS 컨텐츠 활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오늘 만난 선생님은 어디서 만나나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또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EBS로 가시면요. EBS I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등 예비 과정. 고등 예비 과정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위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고등 예비 과정 있고요. 그리고 올림포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신 대비를 위한 내용. 이 내용은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내신 1등급을 위한 고단도 문제까지 있어요. 올림포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나 제대로 내신 등급을 올리고 싶어. 올림포스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수학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 저거 먼저 볼게요. 뭐냐면 수학의 왕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죠. 올림포스랑 수학의 왕도. 이 개념 완성은 사회과학 과목이고요. 개념 공부하기 좋은 내용이고 자, 닥터링 이렇게까지를 같이 볼게요. 올림포스, 수학의 왕도, 닥터링 약간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 닥터링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도 조금 몰라서 현재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하자니 힘들고 고등학교 공부로 바로 들어가자니 부담스러워요 하는 초급 학생들이라면 닥터링 수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닥터링 또는 수학의 왕도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거, 올림포스는 내신 준비를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난 좀 다 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1등급 준비할 거야. 고난도라고 따로 빼져 있는 닥터링이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들 말고도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EBS-I 들어가시면 맞춤형 커리큘럼을 찾아주는 내용이 딱 있어요. 여기 보면 영역을 선택하시고 과목 선택하시고 그리고 수준이라고 있어요. 나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 나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고민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면 쫘라락 내가 지금 현재 들어야 되는 커리큘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목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선생님의 페이지로 바로 가도 좋습니다.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다 계세요. 선생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Q&A 그리고 수강 후기가 있는데요. 수강 후기라는 칸에 가서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가서 꼭 수강 후기가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 제가요 오늘 산청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뭐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글을 달아드리니까요. 수강 후기 많이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1강 들었어요. 2강 들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래 들었구나. 오케이 하면 왠지 인강 선생님 이렇게 멀리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1강 체크, 2강 체크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수강 후기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민, 학습해 나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도 자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정말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고요. 이렇게 알려주지 말고 잘 사용을 하세요. 뭐냐면 EBS에 가시면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대입 상담실. 여기 들어가시면 입시 정보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헷갈리지 말고 쭉 이렇게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시 정보 칸에 들어가셔서 대입 상담실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좋아요. 뭐냐면 상담글을 작성하시면 선생님이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어떤 상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적나라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나의 성적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그죠? 현재 이 성적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죠? 또는 선생님 제가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느 학교에 그 학과들이 있죠? 구체적인 질문들 이런 질문들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바쁘셔서 빨리빨리 대답 못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 선생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바쁘십니다 그쵸? 여기 가서도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대입 상담실에는 무엇이든지 대입과 관련된 수시, 정시, 입시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내용 질문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정말 좋아요. 자, 오늘 본 설명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설명회까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입시 정보칸에 가면 입시 설명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녹화됐나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설명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편이에요, 너의 편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학습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꼭 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였거든요. 인생에 한 번은 미쳐봐야 된다고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미쳐봐야 된다고 그게 나는 공부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이. 나도 정말 미친 것처럼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시간 낭비하시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예쁜 나이예요. 그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인류를 구원할 거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좋아요. 그런 꿈을 꾸세요. 다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의 위치 다 상관없고요. 무슨 꿈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정유빈이었습니다.